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라면 가격 인상 이제 시작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비고 대한민국 먹거리의 세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찾아온 식품주 폭등 랠리, 지금이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 식품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 자, 뭐 형 사랑해 막 이런 것도 있고,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죠. 증시가 폭락해도 수익 난다, 10년을 투자할 기업 탑5 공개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식품주가 왜 10년 동안 올라갔지, 폭등이 임박한 상황인지,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왜 증시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식품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투자해볼 만한 탑5 종목까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대상은 어떠냐라고, 이제 단장님 김치대장 대상은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너무 댓글 안 달 수가 없었어요. 아, 대상을 빼먹었네, 이 좋은 걸. 그래서 오늘은 탑5의 대상을 빼먹은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오늘 대상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식품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지금 왜 식품주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추천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성장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왜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과 인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식품 가격 인상 인하, 그리고 뭐 대선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이 식품주들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탑5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상 기업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번에 CJ라든지 CJ 제일제당, 동원, F&B, 그 다음 풀무원,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기업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세계화에 또 성공을 한 이런 기업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곡물가 상승 타격은 불가피라고, 마치 곡물가 인상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다운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스프레드 마진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식품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절호의 기회다. 이게 과거 2011년, 12년부터 시작됐던 엄청난 폭등 랠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2021년 1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식품주를 보통 투자자분들이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주 올라가지 않거든요. 보통 10년에 한 번 물가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증시 폭락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펼쳐질 때 식품주들이 한번 크게 올라갑니다. 이 유동성이 펼쳐지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셔야 되겠고, 실제로 이번에 또 코로나까지 터져주면서 우리가 다 집콕을 했잖아요. 집에서만 활동하고 바깥 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HMR이라고 그래요. 가정 간편식을 줄여서 HMR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홈 어쩌고 저식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가정 간편식 소비량이 늘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런 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간편식, 뭐 풀무원 거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제일제당이라든지,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 했었던 대상 같은, 뭐 대상이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청정원은 와닿으실 거예요. 청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대상이라는 기업입니다. 청정원, 바른 먹거리 청정원,
이건 풀무원인가? 예, 하여튼간에 청정원에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 있죠. 다 이게 대상 브랜드 거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제일제당 뭐 비비고만두로 워낙에 유명하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냉동 가정감 편식, 요거 이제 노예집 피자 요런 걸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원 FMB는 뭐 참치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CJ 제일제당의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비비고만두, 이건 못 참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햄 통조림 하면 뭐예요? 스팸이지, 스팸. 또 뭐 있습니까? 햇반. 와,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이거 거의 뭐 챔피언스 리그야 이거. 냉동식품계의 챔피언스 리그. 거의 그냥 CJ 제일제당이 짱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다, 백설설탕 뭐 다 있어요. 해찬들, 뭐 쿠키, 다담, 뭐 콩, 바이오. 이거 바이오 요거트도 되게 맛있는데. 맛밤. 이거 맛밤 되게 맛있지. 맥스봉도 엄청 맛있죠. 이거 그 천하장사가 아니고 요새는 맥스봉이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천하장사 좋아하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요새 대세는 맥스봉이라는 거. 계절어버 3호 어묵도 이거 진짜 잘 나가죠. 어묵 제품. 한뿌리. 한뿌리도 있고요. 오프레쉬.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유명한 기업들 웬만한 게 거의 다 이제 CJ 제일제당 거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브랜드만 봐도 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게 뭐냐면은 CJ ENM이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컨텐츠 산업을 하는데 CJ ENM이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끝판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넷플릭스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세계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세계에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CEO도 지금 한국 컨텐츠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엄청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서 잘 팔리는 우리나라 컨텐츠들, 드라마, 영화 다 누가 만든 거냐? 여러분들 다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게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잘 나가는 드라마들이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비밀의 소 이거 너무 재밌잖아. 이거 조승우 씨 나오는 거,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 나오는 거, 사랑의 불시착 현빈이랑 손예진 나온 거, 그 다음 도깨비 공유씨 나온 거, 이런 기라성 같은 드라마들이 죄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가 누구다? CJ EN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CJ ENM입니다. 근데 식품 얘기를 하다 갑자기 CJ ENM 얘기가 왜 나오냐, 컨텐츠 사업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러는데, CJ ENM, CJ 제일제당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CJ ENM은 공연 사업도 합니다. 우리가 JYP, SM, 뭐 YG 이런 3대 대형 기획사들, 빅히트 요새는 4대라고 하죠.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잖아요. 요새 뭐 비대면이라 메타버스로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공연을 할 때. 거기 광고에 뭘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 공연을 주최한 데가 CJ ENM이니까 CJ 제일제당 비비고만두 광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핑크 보러 갔다가 슈퍼주니어 보러 갔다가 소녀시대 보러 갔다가 요새 에스파인가? 에스파 보러 갔다가 공연 보러 갔다가 뭐 보는 거예요? 비비고만두 광고 보고 뭐야 저거 개맛있겠다, 나도 사 먹어야지 하면서 외국에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판로를 열기가 되게 쉬워져요. 광고를 그냥 겸사겸사 해버리니까. YG에 저거 블랙핑크 보러 왔다가 어머 세상에 비비고만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이러면서 사 먹는 거예요. 왜냐? CJ 제일제당, CJ ENM 가족끼잖아요, 가족. 그러다 보니까 CJ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CJ ENM, 도깨비 막 이런 거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다가 뭐 넣어요? PPL을? 여러분, PPL을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넣기에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음식이에요. 음식은 어디에 들어가도 PPL이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워. 왜냐면 음식 먹는 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광고가 들어가도, PPL이 들어가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컨텐츠에다가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잘 팔리는 데다가 CJ 제일제당 음식을 PPL을 넣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쓱 넣는 거야. 비용도 안 들어. 가족 기업이니까 그냥 야 우리 거 좀 넣자.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화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너무나도 손쉽게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탑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공연들을 통해서 광고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거기를 통해서 광고가 되죠. 요새는 이런 게 또 넷플릭스라든지 공연 산업
산업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광고가 엄청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정점에 있는 데에다가 마케팅, PPL을 넣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CJ 제일제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 비비고가 이제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첫 랩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요새 이제 미생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뭐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이거 아시죠?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미생물을 먹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요새 이 먹거리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먹거리 산업에서 왜 바이오 산업에 발을 들이지? 미생물? 뭐 이런 거에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먹거리가 요새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이 괜히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게 아니라는 거, 먹거리와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화에도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고 미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점유율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비고 만두의 점유율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CJ 비비고만두 해외 매출이 국내를 앞지른 수준입니다. 이게 2018년 기준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산취엔이라는 중국 브랜드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미국 브랜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 3위인데 제가 봤을 땐 2등은 이미 제가 봤을 땐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등도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CJ 제일제당이 만두에 있어서는 전 세계 끝판왕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중국 만두는 안 봐요. CJ 제일제당 만두를 본단 말이에요. 왜? 중국은 컨텐츠 산업이 약하거든. 광고가 잘 안 돼. 전 세계 광고가. 마케팅 저거 어떡할 거야. 우리는 전 세계가 보는 CJ ENM의 컨텐츠. 이거 국뽕이 아니라 컨텐츠 산업은 진짜 한국이 짱짱해요. 진짜 드라마 잘 뽑아내.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 못 기다리잖아요. 심장 쫄깃쫄깃하게 좀만 지루해도 바로 채널 돌려버리거든.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몰입을 이 숨통을 쉴 시간을 안 줘. 우리나라 드라마랑 영화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입하다 보면 순식간에 다 봐. 내가 넷플릭스 킹덤도 옛날에 잠깐 봤었는데 아니 그냥 눈 깜빡하니까 갑자기 막 다 봤어. 시즌 1, 2. 깜짝 놀랐어 그냥. 잠깐 넷플릭스 시즌 1, 2 다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숨을 쉬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을 하는 데다가 광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현재 18년도 해외 매출이 이제 국내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8년도부터. 이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계화를 이미 성공했어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이제 앞으로 국내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잘 가고 있죠? 더 갈 거예요. 엄청 갈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시세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적을 보자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연간 실적 기준으로 19년도 순이익이 뭐 1,900억, 2020년도 7,800억으로 뛰었습니다. 미쳤죠. 2018년도에는 9,00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뭐 7,900억, 8,700억, 9,000억대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때 당시에 매출 14조 정도였던 걸 비교해보면 16조, 18조, 22조, 24조, 25조, 26조, 28조 코로나고 뭐 구간에 나발이 구간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8천억, 7천억 들쭉날쭉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 간편식이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1인 가구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은 사이즈 모델도 잘 만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되거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집에서 혼자 간단히 해먹기에 좋은 그런 이제 제품들,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들이 더 잘 팔려 나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간편식, HMR. 이게 앞으로 더 잘 팔릴 거예요. 왜? 이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뭐 결혼 포기하고 애 포기하고 이러는데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지 뭐 해먹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거예요. 이거 소비량은. 그리고 요새 이제 신세대들은 애 낳고 길러도 바빠가지고 음식 해먹기 힘들어요. 이런 거 그냥
돌려먹는 게 편하지. 그렇다고 퀄리티가 낮지도 않아. 옛날에는 불량식품 취급받았는데 요새 냉장식품, 냉동식품 여러분들 너무 잘 나와요. 건강식품 느낌으로다가. 그래가지고 해먹어도 뭐 딱히 안 좋은 게 없다. 퀄리티도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실적 성장세나 매출 성장세나 순이익 성장세도 너무 좋다라는 거. 지금 시가총액이 7조라는 거는 저는 터무니없이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조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 앞으로 세계화로 뻗어나가면서 훨씬 더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만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원 F&B. 야, 이건 차트부터 일단 죽입니다. 와, 이거 미쳤죠. 이것도 이때 당시에 2011년도 이제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올라가면 거의 한 900% 정도 올랐어요. 한 10배 오른 거죠. 이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번에 얼마나 오를까 기대가 너무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작년 코로나 특수 때부터 해서 그 전부터 성장하고 있었는데 순이익이 500억, 514억, 567억, 657억, 779억, 888억. 와, 순이익이 퇴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성장합니다. 동원 F&B는 순이익이 16년 이후로.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말이 됩니까? 16년 이후로 퇴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가가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처박혀 있는 거야? 당장 올라가야죠. 그죠? 16년 이후로 지금 동원 F&B는 순이익이 줄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떨어졌어. 2020년까지.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대시세 초입이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순이익이 1000억대까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시총 얼마라고요? 8,500억 밖에 안 돼요. 너무 저평가죠.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PER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너무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동원 F&B 제품들만 보시더라도요. 뭐 동원 참치, 우리 또 참치 오빠 강동원 빗대서 얘기하는 동원 참치부터 해가지고 양반김, 스팸의 하이 호환 버전, 리챔, 동원샘물, 보성녹차, 그 다음에 뭐 GNC라든지 자연한입, 굉장히 유명하죠? 소아나무, 이거 우유 덴마크, 와, 우유는 뭐다? 덴마크 우유지. 그죠? 우유는 덴마크야. 여러분들 요거트 제품도, 유제품은 덴마크야.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덴마크 드세요. 여기 있게 좋으니까. 소아나무.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제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통조림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도 인지도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성장세나 차트로 봤을 때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부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동원 F&B 추천드리고 CJ제일제당 하루 조정 나오고 바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도 저는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두부 산업에 있어서 비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비건이 뭐냐 그러실 수 있는데, 육류를 안 먹고 이제 채식주의자들 있죠. 이제 비건을 한다 그러는데 육류를 먹지 않는 거예요. 동물 고기 같은 거를 채소만 먹고 식물성만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백질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식물만 먹다 보면, 야채만 먹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두부를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두부고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콩이나 두부가 거의 이제 식물계의 고기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비건 하시는 분들이 그 육류 대신에 많이 먹는 게 콩이에요. 콩. 그래서 풀무원이 이제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 얘네가 이미지 구축을 되게 잘했어요. 이 또 비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먹는 거에 건강한 식단에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먹거리라는, 바른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구축해 놨어요. 여러분들 풀무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친환경, 유기농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 브랜딩을 너무 잘한 기업이에요. 이게 점점 소식을 해야지 건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난한 동네에 가면 비만율이 더 올라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자 동네로 갈수록 비만율이 더 떨어져요. 부자들이 이제 막 등치 크고 비만이다? 옛날 말이에요. 요새 부자들은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바른 먹거리, 소식, 건강한 식단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지금 비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먹길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연복 셰프가 이제 막 요리를 해주는데
전 깜짝 놀란 게 미국 사람들, 뭐 해외 사람들, 서구권에서 비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고기 안 먹어 하니까 바로 이연복 셰프 그분이 두부고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짜장면 재료를 다시 해주고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노출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 서구권에서 비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랬고, 이 건강한 거에 대한, 건강식단에 대한 이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선 입지가 좋았는데 해외 입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와, 이거 봐요. 얘도 11년도 이후에 몇 프로 올라갔어요? 미친듯이 올랐어요. 3,500원에서 26,000원 갔어. 얘도 한 8,900% 올랐어요. 이때 제품 가격 인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전고점 그냥 뚫어요. 풀무원도. 16년도 뭐 순이익 100억, 300억 나왔는데 이제 400억, 500억, 600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 순이익 적자 뜨기도 하고 막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순이익이나 이런 게 많이 타격이 있었냐면 해외 진출할 때 이제 팔로 개척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풀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리레이팅의 초입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전의 두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기농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초점을 맞추던 기업이라는 거죠. HMR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 간편식 카테고리로 확장한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냉장식품, 냉동식품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풀무원이 이 분야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간편식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건 먹기 싫어. 그래도 몸에 좋은 걸로 먹고 싶어 하면 풀무원 먹거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프레시한 이미지, 바른 먹거리란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이 고기 육자를 대체하는, 고기를 대체하는 게 대체육이죠. 그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풀무원이 두부론 뭐다? 깡패라는 거예요. 착해야 살아남는다.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죄송합니다. 발음이 개구지죠. 로하스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바른 먹거리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 ESG 경영 주식하시는 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이 ESG 경영 점수가 낮으면은 기업이 정말 앞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PER, PBR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 ESG 평가도 기업 평가, 가치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게 환경을 떼놓고 이제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세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구조적으로. 근데 이 기업은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 대단하죠? 이제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이미 구축을 한 거예요.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환경, 소셜, 거버먼트, 경영 이쪽에 있어서 독보적인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할 가치가 어마무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해외 사업 부분이 드디어 안정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이 이제 안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을 막 인수하고 진출을 했는데 원래 사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수 비용 안정화라든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이게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외형 성장에 따른 물류 비용 발생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 확대할 때 초입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사업부 안정화가 마무리돼서 2020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국내 시장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가파른 해외 부분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컨텐츠에다가 광고 PPL 같은 거 넣고 이제 진출을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고 진짜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본으로. 근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이미지를 엄청나게 잘 구축을 해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또 먹는데 바른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CJ 제일제당이랑 풀무원은 실제로 해외 사업에 엄청나게 진출을 둘 다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방향성이 좀 달라요. 외형
유명 확장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게 이제 CJ제일제당. 물론 거기도 먹거리 좀 신경 쓰지만 풀무원은 진짜 아는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는, 얘는 진짜 바른 먹거리야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가는 기업. 조금 색깔이 달라요. 해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보시다시피 미국 두부 MS 1위를 지속하며 형성 초기인 미국 단백질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1등입니다. 두부에 있어서 풀무원이. 놀랍죠. 국뽕이 차오르죠. 두부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풀무원이 짱 먹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풀무원이 두부 시장 짱 먹었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은 훨씬 더 나올 거고요. 사실 이제 세계화에 성공한 이런 풀무원이나 CJ제일제당,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계로 뻗어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더 훨씬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다.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걸 꼭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대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를 빼먹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대상 지금 브랜드 보시면은 청정원, 우리나라에서 청정원을 떼놓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정원 요새 이제 안주, 나 요새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 보니까 또 너무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거. 안주야라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혼술하실 때 뭐 해먹기 너무 귀찮잖아, 그죠? 그렇다고 혼자 배달시켜 먹자니 너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파는 거 다들 아시죠? 세븐일레븐이나 GS 편의점 가가지고 안주야 이런 거, 오늘 모든 곱창, 오돌뼈 이런 거 하나 사다가 간단하게 쇠주 한 잔 캬 하고 자고 얼마나 좋아, 그죠? 요런 게 이제 또 브랜드 네이밍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대상하면 뭐예요? 김치 깡패. 우리 구독자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치대장 대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 김치대장 대상은 또 이건 또 못 참지. 내가 이걸 빼먹었다니 말도 안 돼 진짜, 그죠? 단장님 김치대장 대상은 어떠세요? 이거는 보셔야 된다. 너무 좋다. 종갓집 김치 여기 있다. 청정원의 종갓집 김치. 김치하면 종갓집 김치죠. 요새 김치 누가 집에서 해먹습니까? 다 사다 먹지, 안 그래요? 누가 해먹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해드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냥 사 먹자. 뭐 고생이야.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집에서 직접 김장 담그시는데, 어머니 그냥 해 먹읍시다. 사 먹읍시다. 뭘 해 먹어요. 힘들게. 고생 그만하시고. 이게 햇살 담은 진간장. 이 청정원은 간장도 유명하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유명해질 거라는 거. 대상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보시면 실적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좋아요. 엄청 좋아. 아니 대상이 실적이 훨씬 좋아. 얘네 세계화 나가고 있는 기업들보다. 순이익이 600억, 500억, 600억 이러다가 19년도부터 1000억대로 올라서더니 작년엔 1200억 찍었고요. 올해는 거의 1300억 찍었죠. 엄청나요. 실적이 지금 순이익이 1300억이 뜨는 게 말이 돼? 근데 시총이 1조도 안 돼요. 미쳤죠. 진짜 엄청나요. PER이 7배수 이렇다니까요. 지금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20%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고 봅니다. 자본이 또 1조 2천억이라 시총보다 높죠? 너무 저평가예요. 진짜 대상은 훨씬 더 가야 돼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상승 랠리 보시게 되면 대상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 대시세가 나왔을 때 몇 프로 올랐습니까? 700% 올랐어요. 지금 현재 이번 연도부터 해서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오를까요? 야, 이게 200%도 안 오를까? 그냥 간다고 봐야죠. 전 솔직히 그렇게 봐요. 이게 과연 100%도 안 오를까? 100%는 깔고 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대상도 그렇고 동원 F&B도 그렇고 제일제당도 그렇고 풀무원도 그렇고 거의 이제 이 4개 기업은 식품 종목들의 4대 천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 쪽에서 국내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시세를 볼 수 있을 만한 거 다들 보셨죠? 오뚜기에 이어서 농심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농심이나 삼양이나 다 올려요. 가격 인상 도미노가 현실로 이어진다니까요. 삼양이랑 팔도도 가격 인상 검토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상 시점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상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 엄청 올라요.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뚜기, 농심, 뭐 라면 업계 1위 농심도 이제 인상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급증해가지고 라면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 잘못 없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올리는 거야. 근데 밀가루 가격 떨어진다고 과연 라면 가격 떨어뜨릴까요? 절대 안 떨어뜨린다는 거. 농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게 될 것 같다. 가격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뭐 얘기 나오죠? 일단 팔도는 요새 장사가 안 되는지 일단 동결의 무게를 뒀다는데 동결의 무게를 둔 거지 인상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거예요.
다른 데 다 올리면 슬그머니 따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농심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농심 역시 마찬가지 계속 올라갈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오늘도 장중에 한 4.8%까지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1.1% 정도 상승 마감인데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뚜기,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라면 기업들 중에선 농심, 그리고 진짜 4대 천왕, 냉장식품, 냉장냉동식품의 깡패들, CJ제일제당, 대상, 이 기업들 진짜 투자를 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 보면 거의 다 CJ제일제당 아니면 청정원, 대상 거예요. 얘네 거의 둘이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에 있어서는 동원 F&B가 다 싹쓸이 했고, 두부에 있어서 바른 먹거리 이런 거는 풀무원이 그냥 거의 이 분야, 바른 먹거리라는 이미지, 여기에서는 그냥 풀무원이 너무 이제 언터처블하게 이미지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따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바른 먹거리라는, 원래 옛날에 청정원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풀무원이 좀 압도적입니다. 이 건강한 먹거리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농심이나 오뚜기, 삼양, 그 중에서도 농심은 뭐 라면 1등이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도 요새 신라면 건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죠. 저는 이 기업들, 제일제당, 대상, 동원 F&B, 풀무원, 농심, 이 5개 기업은 꼭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꼭. 근데 제과 쪽으로 보면 혜태제과, 롯데제과도 괜찮긴 한데 진짜 얘네는 꼭 했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 좋아요, 이 기업들은. 뭐 꼭 껴주면 오뚜기 정도까지. 왜냐면 요새 진라면 점유율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진라면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식품주들은 지금 요런 애들, CJ제일제당, 대상, 동원 F&B, 풀무원, 농심, 오뚜기까지 한 6개 정도는 꼭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좀 축약을 해주면 저는 CJ제일제당이랑 풀무원, 대상, 요런 거는 3개만 꼽아라 하면 요 3개 꼭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전 CJ제일제당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잘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업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 추천주들 자세한 가격 전략을 어디다 올려드리고 있냐면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사냥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가 동원 F&B, 오늘 CJ ENM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리포트 형식으로 자세하게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동원 F&B 가격 전략도 올려드리고, 비즈니스 서머리, 현황, 전망, 그 다음에 뭐 보유 브랜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다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했던 기업들 여기 가격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알람까지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꼭 여러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운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들 그냥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타 사냥꾼 입력을 하시고 단타 사냥꾼 어플이 뜨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플 다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받는 거 무료, 게시물 열람하는 거 무료, 전부 다 무료니까 꼭 확인하시고 추천주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고 죄다 수익 나고 있어요 지금. 꼭 이거 무료 종목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서비스 중이니까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제 식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뭘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다. 지난 영상 요거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타장인 폭등인 박주 공개에 증시가 폭락해도 수익 난다, 10년을 투자할 기업 탑5 공개, 이 영상에서 왜 식품주가 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 섹터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랑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업과 함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현재 제가 이데일리 TV 출연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가끔씩 이데일리 TV도 여러분들 8시 방송 출연하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8시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